저 그림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90년대에는 제가 학부 시절이었는데 네. 어떤 과학 잡지에서 저 그림들을 봤습니다. 상상도다 이거는. 이런 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하지만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핵융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시작이 된 아, 그래요? 그렇게 1990년대에 이렇게 설계가 되고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와. 한 20년이 걸렸어요. 제가 1990년대 초에 학부 시절에 과학 잡지에서 보던 그 그림들이 2015년 제가 K스타에서 막 일하고 있을 때 만들어져서 플라즈마 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우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들 혹시 이 산 이름 아시나요? 조금 유명한 산입니다. 마터호른. 마타고른. 정답이 에버- 나왔네요. 오. 대단하시네요. 아차산 뭡니까? 아차산. 아차 싶네요, 정말. 마테오른산 맞습니다. 네. 오. 되게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미국의 핵융합 프로젝트. 아까 우리 톡함하게 잠시 질투를 했던 리만 스피처 박사 기억하십니까? 리먼 이제 스피처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분이 그분인가? 그분입니다. 그분이 아 누굴까요? 진짜? 저렇게 오! 항성님을 지그시 스피처 박사님! 바라보고 있는. 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죠. 예. 천체 물리학. 그 스피처가 그 스피처구나. 맞습니다. 저분이 40년대에는 우주의 망원경을 띄우자는 개념을 처음으로 맞아요. 말씀하셔서 허블 망원경의 기반을 만드신 분이고, 저분이 저런 천체물리학 항성 연구로도 유명하신데 네. 또 다른 커다란 업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톡카막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선의의 경쟁자인 스텔라레이터를 발명하신 저 분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이 스텔라레이터예요. 아. 핵융합이 별이 항성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아주 단순하게 지었죠. 저분이 되게 알려져 있는 등산가입니다. 등산계에서 스피처 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등산가인데, 저분이 마타오른 산을 오르실 때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시다가 마타오른 프로젝트로 하지 뭐 해서 이제 마타오른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저기 프로젝트 마타오른이고, 저기 사인하신 분이 L이죠. L 스피처잖아요. 7월 16일 1953년에 저 사인을 했고, 그래서 마타오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된 건데, 저기 프린스턴 대학교 휘장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당시에 두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하나는 마타오른 B, 마타오른 밤입니다. 밤. 수소폭탄. 네. 그리고 마타오른 S. 이게 마타오른 스텔라레이터. 아. 그래서 저게 53년도에는 빨간색으로 컨피덴셜. 저 당시에는 이제 비밀 프로젝트였죠. 53년에는. 그러다가 언클래스파이드가 됐죠. 비밀 해제가 이제 60년대에 들어서 마타오른 B는 이제 사라지고, 폭탄 프로젝트 사라지고, 에너지 프로젝트만 살아남아서 이름도 마타오른 프로젝트에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프로젝트 이름이 연구소 기관 이름으로 그대로 바뀝니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 PPPL. 네,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의 메인 캠퍼스에 1번 국도 바로 건너편에 스텔라레이터 로드가 있습니다. 길 이름이 스텔라레이터 로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갈라지는 거 섞어야죠. 갈라지는 거죠. 꿀 스푼 섞는 것처럼 사하로프 박사님은 변압기를 이용해서 그걸 섞었다면, 자, 왼쪽은 사하로프 박사의 토카막, 오른쪽은 물론 스피처 박사의 초기 원형 스텔라레이터는 저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저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사실은 인간의 직관으로 보면 네. 내가 플라즈마를 도너츠형으로 만들어야 플라즈마들이 도망 안 가고 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장을 나선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굳이 막 변압기 이런 거 쓰는 것보다 나선형의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전자기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사고의 방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스피처는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허용 오차가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그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입자를 구속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불리한 환경이었다는 거. 스텔라레이터가 만들어만 지면은 변압기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발전소 모델에 훨씬 더 적합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이 너무나도 어렵고 3차원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입자 구속력에 있어서 많이 불리한 환경이다.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는 좀 안 됐죠. 저기 빨간색 부분 있죠. 네네네네. 저 부분만 띄어내가지고 이제 헬리컬 코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걸로 어떻게 나선형의 자기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딱 띄어내면 실린더 좌표계로, 원통 좌표계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저 시계 제일 왼쪽은 아마 아실 겁니다. R D세타는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 저기 호의 길이죠. 저게 이제 폴로이달 방향의 움직임, 그리고 분모 D세트는 토로이달 방향의 움직임. 토로이달 방향이 어느 정도 움직일 때 폴로이달 방향도 움직여야, 저기 0이 안 돼야 나선형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수식의 오른쪽에 보면 0이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양이에요, 저게.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플라즈마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각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 식이에요. 각도가 없으면은 빙빙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없기 할 수가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를 변압기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전자석만으로 외부 자석만으로 저거를 구현하겠다라는 게 스타러레이터고, 사실은 이제 스타러레이터가 생각하기는 쉬운데 실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아마 사하로프 박사는 깨달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쉬운 길을 택한 게 토카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될 수 있는 거. 아까 보여주었던 핵무기 경쟁 로드맵이죠. 사실은 저 시기에 서방 세계는 리만 스피처 박사를 중심으로 스타러레이터 연구가 네. 진행이 됐었고, 아래쪽은 사하로프가 3명이 있죠. 젊은 시절의 사하로프, 중년의 사하로프, 노년의 사하로프. 토카막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금 토카막은 점점점 성장하는 크기가 데 커지고 있고 스타러레이터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토카막 T3에서 톰슨 산란을 통해서 서방 세계가 입증을 해줌으로써 1960년대 후반에는 우리 모두 오픈하자, 우리 비밀리에 하지 말고 Atoms for Peace, 평화를 위해서 원자력을 사용하자, 전 세계적인 운동이 벌어지면서 핵융합 연구가 오픈이 됐는데 딱 보니까 토카막이 더 잘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토카막이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K스타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토카막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사하로프 박사가 토카막까지 발명을 하면서 일당백에 스피처 추가됐어. 일당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스텔라레이터즈 스트라이크 백, 스텔라레이터의 역습. 이 스텔라레이터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바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스텔라레이터의 역습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 궤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 이건데 이게 플라즈마의 일부입니다. 그죠? 플라즈마의 일부인데 이거를 편의상 띄어서 이게 플라즈마예요, 지금 네. 이게. 이 안에 갇혀 있는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즈마에는 나선형의 자기장이 형성돼 있죠. 나선형의 자기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직선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선형의 자기장이죠. 네. 이렇게 자기장.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나선형의 자기장을 따라서 입자가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자, 입자가 쭉 움직입니다. 쭉 따라서 움직이는데 쭉 움직이다가 네. 자, 이쯤에 왔을 때 네. 아까 농담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이거는 하이필드 사이드로 가, 그렇죠. 이거는 로이필드 사이드로 가. 네. 지금 여기서는 이 폴로이달 단면적 기준으로 약간 바깥쪽에 있고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폴로이달 단면적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안쪽에 있죠. 약간 안쪽에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이 친구는 지금 로우 필드 사이드에서 하이필드 사이드로 간 거예요. 플라즈마 입자들이 필드 라인을 따라가는,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추진력이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장이 세지면 자기장의 벽을 넘지 못해서 튕겨져 나갑니다.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못 가. 못 버티겠어. 이렇게 또 다른 자기력선을 따라가다가 쭉 가다가 보면은 지금은 좀 짧아서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로우 필드 사이드에서 하이 필드 사이드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나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오빗입니다. 바나나 궤적. 2차원으로 그리면 저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3차원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바나나인 거죠. 네. 이 바나나 궤적이 뭐가 문제냐면 저 바나나의 두께가 플라즈마를 탈출시키는 방향의 특성 길이가 돼버립니다. 저길 따라서 플라즈마가 탈출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저 X축은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방향이죠. 그 자기력선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자기장의 색입니다. 가다가 튕겨서 다시 돌아오고 저렇게 하다가 점점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게 토카막의 경우고요. 그러니까 토카막도 이미 바나나 궤적의 고통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괜히 도너츠 모양으로 구부려가지고 저런 궤적이 생긴 겁니다. 저게 토카막의 경우인데 네. 예, 저것도 버거워요. 이것도 이제 토카막 입장에서는 버거운데 스텔라레이터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코일들이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바나나 궤적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 커다란 바나나에 추가해서 작은 바나나들, 저게 이제 헬리컬 트랩이라고 하고 이제 바나나 트랩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더 많습니다. 스텔라레이터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텔라레이터는 이제 입자의 구속 측면에서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죠. 이거를 좀 더 해석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걸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평면으로 펼치면 잘라서 지금 펼친 거예요. 잘라서 펼친 겁니다.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 X축은 폴로이달 앵글이 펼쳐진 거고 Y축은 토로이달 앵글로 펼쳐진 건데 쉽게 말해서 Y축, X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저 파란색 선은 뭐냐면 원래 입자가 따라가기로 되어 있는 궤적입니다. 네. 근데 저기 등고선처럼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자기장의 색이죠. 입자가 파란색 선을 따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산과 고를 계속 넘어야 되는 경험하지 거네요. 않겠습니까? 저희 네. 마치 이제 길을 뚫는데
지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길을 뚫어버리니까 자동차가 갈 때 이렇게 가다가 그냥 네네. 튕겨져 나가버리는. 맞아. 저게 바보같이 길을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입자가 가는 궤적을 자기장이 균일하게 느껴지도록 입자를 구성을 한 게 최적화 코일 설계를 한 거죠. 노란색은 노란색 따라서 줄이가 있고 맞습니다. 파란색은 파란색 따라서 줄이가 있고 물론 기본적인 바나나 궤적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형 스텔라레이터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궤적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저거를 3차원으로 실제로 구현하면 저렇게 길을 뚫으려면 왼쪽처럼 설계를 해야 됩니다. 플라즈마 모양이 저렇게 되도록 외부 코일을 설계를 해야 돼요. 계속 같은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희한하게 꼬아줘야 되네요. 저게 1980년대에 이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텔라레이터 연구는 스피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1950년대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걸려서야 어떤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그렇죠. 문제는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실질적인 돌파구가 또 필요했던 거죠. 네. 그게 바로 모듈러 코일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좌표입니다. X축은 토로이달 방향, Y축은 폴로이달 방향인데 우리가 원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저런 방향 그리고 저런 방향으로 저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도록 코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전류들이 흐르는 코일을 360도 연속적으로 제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 모듈화를 했습니다. 토로이달 각으로 저렇게 내가 저 토로이달 저 부분은 저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코일 쪼가리를 만들고 저런 코일 쪼가리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토로이달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실제로 사람들이 설계를 한 게 왼쪽에 있는 A하고 C는 토로이달 방향으로 연속적인 코일이 제작돼 있습니다. 네, 저거는 상당히 힘든 거죠. 네. 저게 이제 옛날 방식의 스텔라레이터라면 오른쪽에 이제 상단에 B 있죠, B. 저게 모듈화 이전과 모듈화 이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코일을 저렇게 연속적으로 안 만들고 잘라서 만들겠다.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래에 있는 그림 D입니다. 이론대로 만들려면 다 그냥 꼬아서 연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긴 거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맞습니다. D 그림이 저렇게 모듈화 코일을 이용해서 만든 스텔라레이터인데요. A하고 C처럼 플라즈마 자체는 꼬여 있는데 D 자세히 보시면은 긴축 방향으로 구성된 코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스텔라레이터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모듈화 코일을 사용해서. 짧게 설계가 훨씬 쉬워졌죠. 저거를 실제로 구현한 게 바로 다음 저 스텔라레이터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스텔라레이터 프로젝트인데요. 저기에다가 이제 저렇게 돼 있고 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보시면 뭔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 예. 게다가 여기는 이제 코일을 초전도 코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장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네. 냉각 장치, 진공 용기 그다음에 관측 포트까지 합쳐가지고 저렇게 정말 몬스터 같은 저런 형상이 만들어지는데요. 반델스타인 7X라는 장치인데요. 네. 그러니까 라이먼 스피처가 50년대에 스텔라레이터를 시작을 하면서 독일에서도 스텔라레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돌파구를 만들기 이전에 실패를 거듭하던 스텔라레이터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들도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야 했거든요. 미국의 리만 스피처가 메타오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네. 우리 주변에 뭐 산 없어?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연구소가 뮌헨에 있습니다. 뮌헨의 근처에 반델스타인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 야, 반델스타인. 저거다 해가지고 반델스타인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좀 유치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반델스타인 프로젝트가 여러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가장 최신의 어떤 모듈화 기술과 네. 그리고 설계 제작 기술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가 보시는 반델스타인 7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에 시작을 해서 그런 돌파구들을 마련한 게 1980년대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이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오. 그렇게 1990년대에 7X가 저렇게 설계가 되고 제작이 한 2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와. 저게 만들어져서 2015년에 첫 번째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합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학부 시절에 과학 잡지에서 보던 그 그림들이 2015년 제가 K스타에서 막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만들어져서 플라즈마 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감회가 새로웠고 그래서 제가 1년이가 2년 후에 저기를 방문했었어요. 어떤 출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아, 진짜 그러셨겠네요. 내가 이걸 실물로 보다니. 비록 그러네요. 이제 토카막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스텔라레이터도 상당히 매력 있는 네. 친구인 것 같습니다. 스텔라레이터 내부의 사진이 있는데 아까 반델스타인 7X 내부의 사진이죠. K스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Y축은 핵융합 장치의 어떤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은 성능 지표가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 토카막들이 점들로 찍혀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파란색 별이 K스타입니다. K스타도 있는데 녹색 별들에 주목을 하시면 저게 스텔라레이터입니다. 반델스타인 7X인데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모듈러 디자인이 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스텔라레이터의 데이터는
저 레인지 안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만델스타인 7X가 나오면서 토카막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는 겁니다. 토카막들을 선으로 그어보면 성능 지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성능 지표가 많이 낮아집니다. 떨어지네요. 스탈라레이터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작죠. 오래 지속 가능하면서 성능이 안 떨어져. 네, 저게 이제 스탈라레이터의 최대 장점입니다. 저 X축이 로그 스케일로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초인데 그러다가 시간, 날, 그리고 먼스, 이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발전소가 연 단위로 그렇죠. 가동돼야 되니까 더 벌어지겠네요. 발전소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제 소견으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토카막이 지금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상용 핵융합은 토카막이 먼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타입의 핵융합 상용 발전소 중에서 스탈라레이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50년대에 스탈라레이터 만델스타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90년대에 최적 디자인이 나왔고 그걸 만드는데 또 2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 얘기로는 타임 스케일이 상당히 길다. 근데 이제 약간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좋습니다. 같네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근에 많은 신기술들, 신재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민간 기업들이 최근에 핵융합에 많이 뛰어듭니다. 지금 현재 한 4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벤처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온 또 스타트업 기업도 있지만 그중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국립연구소들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걸 스핀오프라고 하죠. 네. 스핀오프 기업들도 있고 민간 기업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돈이 약 8조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뿌려져 있네요.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지금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저 그림이 가장 오래된 민간 기업인데요. TAE라는 1998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투자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중수소, 삼중수소가 아니라 보론 핵융합을 사용을 하고요. 필드 리버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양 끝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꽝 하고 모아주면은 플라즈마가 빙빙빙 돌아가면서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기장과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내부에 생기는 그런 필드가 역전됐다 해가지고 필드 리버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주요 투자자입니다. 그 다음 회사는 이제 헬리온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드 리버스 컨피그레이션을 저 기계 양쪽에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서 가운데로 꽝 하고 합쳐주는 네. 마그네틱 타겟 퓨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건 또 특이하게 저게 바로 헬륨3를 연료로 하는 여러분들이 달에 가서 헬륨3를 채취해오면 이제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보통은 플라즈마로부터 나온 뜨거운 열을 흡수해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는 기존의 그 발전소와 비슷한 개념인데 중간에 있는 플라즈마가 강하게 이제 압축이 되면서 네. 주변에 자속이 변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원리가 거꾸로 적용이 됩니다. 플라즈마 내부가 1차 코일이 되고 자속의 변화를 2차 코일에 전달을 해서 2차 코일에 전기가 생기는 저절로 생기게 하는 거구나. 네, 그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해주면서 전기 발생이죠. 좀 야망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8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전기 공급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주요 투자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헬륨3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헬리온입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네요. 네, 얘가 이제 민간 기업의 끝판왕이죠.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입니다. 네. MIT의 스핀오프. 저 장치는 요겁니다, 요거. 그렇네요. 요 코일 하나가 빙빙빙 돌아가는 모습인데 K스타도 초전도 자석이긴 한데 저온 초전도고요. 최근에 이제 고온 초전도체가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고온 초전도 선재를 이용해 가지고 코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민간 기업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공동 CEO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로버트 맘가드 박사고요. 2018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2030년대 핵융합 상용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 대학원 후배입니다. 부사수죠, 부사수. 딱 제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저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저하고도 많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어요. K스타에도 왔었고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제 두 딸이고요.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느 날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라면 먹고 갈래? 아니, 이거를 이렇게. 예,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와. 진짜 똑똑한 친구입니다. 왜 고온 초전도체를 쓰면 유리하냐? 저들이 만들고 있는 장치가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빨간색 세모로 표시된 스파크하고 아크라는 토카막인데 X축이 자기장이고요. Y축이 장치의 크기입니다. 저 검은색 곡선에만 있으면 돼요. Q라는 게 뭐냐 하면 에너지 증배 효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2턴은 이제 Q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2를 집어넣으면 10배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저 빨간색은 50배인데요? 예, 50에 가까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훨씬 세니까. 자기장은 센데 크기가 네. 훨씬 작아요. 그게 이제 저들의 강점이죠.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작게 만들어도 똑같은 핵융합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모토입니다. 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 회사가 핵융합 커뮤니티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토카막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MIT 스피노프 기업인데 MIT의 토카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맞아요. 그 조그만 조그마한 거. 토카막이 정말 유명한 장치였고 거기 과학자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교과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던 많은 인원들이 그냥 그대로 저 회사로 흡수가 됐습니다. 아, 진짜? 뛰는 선수가 달라요. 그래서 스피노프 중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구형 토카막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대학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스트라는 장치인데 교수님 이하 학생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논문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K스타와 베스트 두 개의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핵융합 장치가 있습니다. 관악산 프로젝트가 여기에 대단하십니다. 저는 관악산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놓쳤군요. 마지막 스피노프인데 얘는 스텔라레이터네요. 스텔라레이터입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되셨네요. 스텔라레이터의 고장, 바로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 네. PPPL에 아주 몇몇 과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시작한 재작년에 스피노프 설립됐군요. 기업인데요. 아주 특이한 게 연구자석 스텔라레이터. 연구자석이면 가능한가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스텔라레이터에 희한하게 생긴 꼬여있는 그런 코일이 보이지 않죠. 저기 있는 점점점들이 뭐냐 하면 연구자석입니다. 작년에 2023년 11월에 제가 미국 물리학회에 갔을 때 저 스피노프 기업의 과학자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저거의 간단한 프로토타입 버전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건데요. 설계는 가장 최신의 디자인 기술을 썼습니다. 3차원 스텔라레이터 플라즈마 최적화 기술을 써서 플라즈마의 겉표면을 모델링을 만들고 이런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세기의 자석을 배치해야 되는지를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자석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진공용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저렇게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저 왼쪽에 보면 저 조그만 점점들이 하나씩 자석이군요. 맞습니다. 저거죠. 저게 이제 자석을 삽입하는 과정. 천재네. 연구 자석입니다. 혹시 교수님들 저 가운데 있는 구멍 뭔지 아시나요? A라는 자석이 A 구멍에 들어가야 되는데 B에다 집어넣었어요. 빼려면 반대로 이제 막대기 집어넣어서 빼려고 저렇게 한 땀 한 땀 자석을 삽입해가지고 1년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 땀 한 땀 했는데 1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대학원생들을 갈아놓겠죠. 한국 분들도 대학원 그 과정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라즈마 물리연구소고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재미있고요. 자, 한국에도 스피노프가 있을까요? 네.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바로 저분이 저희 연구소의 스피노프 기업 이네이블 퓨전을 설립하셨습니다. 우와, 한국도 핵융합 민간 기업이 있군요? 저분은 누구냐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 일대 소장님이시고요. K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장본인이시고 저 뒤에 배경이 이터입니다.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세계 최대의 토카막. 이터 프로젝트의 부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죠.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저렇게 스피노프까지 만드셨어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는 민간 기업들의 약진을 우리가 봤고요. 자, 다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별로 좋지 않은 의도의 경쟁을 서로 하다가 인류에게 자기들의 반성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인류의 에너지를 영원히 공급을 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토카막과 스텔라레이터가 쭉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스텔라레이터는 현재는 만델산 7X라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 현재까지 발전돼 있고요. 토카막은 K스타를 포함해서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장치가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짓고 있는 이터 장치고 네. 저 이터 장치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최초로 자기 점화 1942년에 엔리코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의 지하에서 했던 그 실험을 핵융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저게 2035년경에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텔레이터는 갈 길이 조금 더 있긴 하고요. 이제 토카막 같은 경우는 이터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동시에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핵융합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진짜 거죠. 많네요. 예. 맞네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핵융합 회사들이 몇몇 보이죠. 네.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해 보이는 민간 기업들의 타임 스케일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들은 로드맵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터가 뭐 예를 들어 2035년에 자기 점화 조건 실험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반면 몇몇 민간 기업들은 2030년, 35년에 핵융합을 실현시키겠다. 그리고 헬륨3라든지 뭐 보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연구돼 왔던 중수소, 삼중수소 기반의 핵융합이 아닌 다른 핵융합 반응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정통 핵융합 학자 중에 대표적이신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의 하트무트 쪼음 교수가 핵융합의 5가지 미스, 막연한 근거 없는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걸 5개를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유튜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2번하고 3번이 오늘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들의 10년 이내 핵융합 상용화 아니면은 삼중수소, 중수소 기반이 아닌 다른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더 빨리 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들,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조금 더 넘어야 될 돌파구들이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게, 물론 모두 다 경쟁자이자 동료입니다. 누가 돌파구를 만들면 도움을 주고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분이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핵융합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마일스톤과 브레이크스루, 마일스톤과 돌파구의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제대로 한다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라든지 단계적인 그러네요. 목표. 네. 브레이크스루는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성과. 요거가 항상 조금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트무트 쫑 교수가 얘기한 게 아무거나 가지고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하지 마라. 예를 들면 K스타가 300초 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건 마일스톤이죠. 아 그렇죠. 자, 레이저 핵융합이 최근에 자기 점화 조건을 달성을 했죠. 투입한 에너지보다 출력 에너지가 조금 많았습니다. 저거는 브레이크스루가 아니라 마일스톤입니다. 레이저 핵융합은 저거 하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렇죠. 저거 하라고 만든 장치가 저걸 했으니 예. 성과를 거둔 거죠. 마일스톤을 얻은 거죠. 목표 달성 이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스루는 뭐가 있을까요? K스타 1억도 플라즈마. 아, 저거는 저희들이 초반에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실험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카막의 발명 자체도 브레이크스루죠. 그렇죠. 그 옛날에 사하로프 교수가 도너츠로 꼬았는데 왜 자꾸 플라즈마가 차폐가 안 되지? 아,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런 코일을 하나 넣어볼까? 이게 브레이크스루죠. 이게 처음에 프로젝트 프로포저에 이런 게 적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텔라레이터의 발명도 이제 브레이크스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일의 모듈화 디자인 이런 거는 브레이크스루가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핵융합 상용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자신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마일스톤 달성에 여전히 많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약 2년 전에 저희 채널이네요. 안될과학 채널이죠. 네.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렇게 아. 스파크까지 함께 아우러 설명해 주시는 방송은 처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토카막과 함께 핵융합로의 후보로 연구되고 있는 스텔라레이터 쪽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라고 적었는데 직접 제가 나와서. 이걸 하고 있네요. 이야, 2년 전부터 와주셔. 와. 네. 답답해서 내가 왔다. 토로이드 방향이니 폴로이드 방향이니 이거 어렵거든요.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주셔서 이해가 쉽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융합 영상들도 다 봐주시면서 거기에서 부족했던 부분 또는 안 다뤄졌던 부분들을 싹싹 이렇게 넣어가지고 너무나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핵융합은 완성품? 오늘에서 완성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기존 것과 새로운 것, 민간 기업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까지 정리를 너무 네, 잘해주시고 오늘 그동안의 핵융합은 꽤 어려운 편이었는데 오늘 방송 정말 이해하기 쉬웠다 그러고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정말 댓글을 달 때는 정말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댓글을 달았고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거라고는 일도 생각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촬영하는 날이 정말 두려웠다가 네. 준비를 점점점 하면서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기다려지는 느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톡카막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쉬운 핵융합 설명이 있었던 오늘 랩미팅 그 어떤 랩미팅보다도 알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뭐 이터도 만들어지고 또 뭔가 브레이크 스루가 생기면은 박사님 한번 모시고 핵융합 하면 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